진료실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최 원장은 모니터 속 차트만 응시하며 감정이 섞이지 않은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박진성님, 유감스럽지만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진석 씨는 순간 귀가 먹먹해집니다. 평생 수많은 위기를 돌파하며 살아왔지만 죽음이라는 통보 앞에서는 어떤 대책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의사의 하얀 가운 끝자락만 바라보다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꽉 쥐며 애써 평정심을 찾아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짧은 인사를 남기고 병원을 나선 진석 씨는 습관처럼 비서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칫합니다. 이제 그에게는 확인해야 할 일정도, 결제해야 할 서류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는 대기 중인 기사를 뒤로하고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탑니다. 지금은 누구의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심정일 겁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60평 펜트하우스. 진석 씨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성공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며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번쩍이지만 집 안에는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는 가사 도우미가 남겨둔 랩에 쌓인 반찬들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복부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옵니다. 진석 씨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소파 앞 테이블에 주저앉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 품 안에서 두툼한 명함첩을 꺼내 테이블 위에 와르르 쏟아붓습니다. 대기업 회장, 국회의원, 유명 로펌 변호사, 세상이 부러워하는 이름들이 어지럽게 흩어집니다. 이 사람은 사업 파트너, 저 사람은 부탁할 때만 연락하던 사이. 500장이 넘는 명함을 뒤적여보지만 정작 지금 나 암이래, 무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가 믿었던 성공의 증거들이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음을 깨닫습니다. 허탈한 웃음이 피식 새어나옵니다. 다 쓰레기였어. 진석 씨는 양팔을 벌려 명함들을 한꺼번에 쓸어 모아 거실 구석의 쓰레기통에 처박습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명함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쓰레기통 옆, 금빛으로 번쩍이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트로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입니다. 넓고 화려한 집,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난생 처음 사무치는 외로움을 느끼며 바닥에 웅크립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진석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전화를 겁니다. 김 비서, 오늘부터 내 스케줄 전부 취소해. 그리고 주변 정리 좀 도와줘야겠다. 시계 바늘을 20년 전으로 되돌려봅니다. 그때의 진석 씨는 브레이크 고장난 불도저 같았습니다. 뿌연 흙먼지와 담배 연기로 자욱한 현장 사무소, 책상 위엔 도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젊은 진석 씨의 눈빛은 야망으로 이글거리고 그 시선은 오직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을 향해 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일정표를 내밀며 말합니다. 상무님, 내일 오전 10시는 민우 도련님 고등학교 졸업식입니다. 진석 씨는 도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휘휘 젓습니다. 김 비서, 제정신이야? 내일 오후에 3천억짜리 광급 공사 입찰 프레젠테이션이 있어. 졸업식 가서 사진이나 찍고 있을 군번이야? 그는 짜증 섞인 한숨과 함께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뭉치를 꺼내 누런 서류 봉투에 거칠게 집어넣습니다. 이거 김 비서가 전해줘. 아내한테는 중요한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고 끝나고 맛있는 거나 사 먹으라고 해. 그에게 돈은 모든 미안함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그 누런 봉투가 아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대못을 받게 될지 그때는 몰랐을 겁니다. 화면이 바뀌어 민우의 고등학교 졸업식장 정문입니다. 꽃다발을 든 가족들로 붐비는 그곳에서 19살 민우만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민우는 학사모를 쓴 채 목을 길게 빼고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때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고 민우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지만 차에서 내린 건 운전기사뿐입니다. 기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봉투를 내밉니다. 도련님, 상무님께서 급한 회의 때문에 대신 이거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민우는 봉투를 물끄러미 내려다봅니다. 아버지를 기다린 시간과 기대가 그 돈봉투 하나로 무참히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고는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꽉 구겨버립니다. 필요 없다고 전해주세요. 민우는 구겨진 봉투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집니다. 쓰레기통 입구에 걸쳐진 누런 봉투가 봄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그날 밤 입찰에 성공한 진석 씨가 술 냄새를 풍기며 귀가합니다. 거실에서 퉁퉁 부은 눈으로 기다리던 아내 영숙 씨를 보자마자 그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남편이 큰 계약 따왔는데 분위기가 왜 이래? 다 당신이랑 민우 호강시켜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진석 씨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방문 틈으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민우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음악 소리를 높입니다. 아버지의 궤변을 지워버리려는 듯 참고서에 얼굴을 파묻은 민우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그날 밤 부자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 서울 여의도의 증권사 사무실입니다. 6개의 모니터가 벽처럼 둘러싼 책상 앞에 앉은 민우 씨의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화면 속에서 요동치는 숫자들은 마치 그의 심박수 같습니다. 그때 책상 위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아버지라는 발신자가 뜨지만 민우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휴대전화를 뒤집어 버립니다. 아버지의 연락을 거부하는 그의 손길엔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잠시 후 아내 지은 씨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지독한 독박 육아에 지친 그녀는 딸 소윤이의 유치원 발표회 영상을 내밀지만 민우 씨는 건성으로 대답할 뿐입니다. 나 바쁜 거 안 보여. 나중에 봐. 지금 처리해야 할 자금이 얼만 줄 알아? 지은 씨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갑니다. 그녀는 이혼 서류가 담긴 하얀 봉투를 키보드 위에 올려놓습니다. 더는 못 기다려. 도장 찍어서 보내줘. 민우 씨는 분노에 차봉투를 옆으로 치워버리며 소리칩니다. 지금 장난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남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벌어다 주는데 뭐가 문제야. 20년 전 아버지 진석 씨가 했던 말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대사입니다. 아내가 떠난 자리에 김 비서가 들어와 진석 씨의 위독 사실을 알립니다. 민우님, 상무님께서 최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가보셔야. 하지만 민우 씨의 반응은 덤덤하기 그지없습니다. 주말에 갈게요.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제가 간다고 의사가 못할 걸 하겠습니까? 김 비서마저 나가자 민우 씨는 두통약을 물없이 삼키며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립니다. 유리창에 비친 미간을 찌푸린 그의 얼굴은 과거 현장 사무소에 앉아있던 아버지 박진석 씨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방식을 그토록 증오했으면서도 결국 괴물을 미워하다 괴물이 되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처연합니다. 입원을 앞둔 진석 씨는 주변 정리를 위해 안방 금고를 엽니다. 금고 안은 골드바와 땅 문서, 주권 등 그가 쌓아 올린 성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지금 그 화려한 물건들은 그저 무거운 쇳덩이와 종이 쪼가리로 보일 뿐입니다. 그때 구석진 곳에 놓인 촌스러운 꽃무늬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옵니다. 5년 전 떠난 아내 영숙 씨의 가계부 겸 일기장입니다. 진석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칩니다. 콩나물가, 두부값을 아껴 쓴 내역 사이사이에 아내의 짧은 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느 4월 10일 벚꽃이 만발했던 봄날의 기록에서 그의 손이 멈춥니다. 여보, 벚꽃이 눈처럼 날리네. 당신한테 꽃 구경 가자고 할까 하다가 자는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서 관뒀어. 내년에는 당신이랑 손잡고 저기를 걸어볼 수 있을까? 진석 씨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만 잤던 그날, 베란다에 홀로 앉아있던 아내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는 서둘러 다음 장을 넘깁니다. 민우 아빠가 백화점 가서 옷 사입으라고 카드를 주네. 고맙긴 한데 나는 비싼 옷보다 당신이랑 떡볶이 먹는 게 더 좋은데. 당신이 준 카드는 아까워서 못 쓰겠어. 글자들 위로 진석 씨의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비싼 옷과 넉넉한 생활비가 최고의 사랑이라 믿었던 착각이 산산이 조각납니다. 아내에게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남편의 따뜻한 손길 한 번이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금고 가득한 재물이 아내의 소박한 소원 하나 들어주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 같습니다. 진석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오열합니다. 성공을 위해 달려온 40년 세월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짓밟으며 온 길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텅 빈 드레스룸에 늙은 남자의 통곡 소리만이 메아리칩니다. 하얀색으로 도배된 VIP 병실, 진석 씨는 야윈 얼굴로 침대에 기대어 있습니다. 창가에는 아들 민우 씨가 등을 돌린 채 서서 시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진석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힘겹게 입을 엽니다. 민우야, 바쁜데 미안하다.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 민우 씨는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서서 대답합니다. 말씀하세요. 30분 뒤에 컨퍼런스 콜 있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사무적인 태도에 가슴이 아프지만 진석 씨는 아내의 일기장을 매만지며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 내 엄마 일기장을 봤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일 좀 줄이고 가족한테 시간도 좀 쓰고. 진석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우 씨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참. 나처럼 살지 말라고요? 이제 와서요? 민우 씨가 침대 앞으로 성큼 다가와 악에 받친 목소리를 토해냅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세상은 전쟁터다. 이기는 게 정이다. 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친 게 누구세요?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칭찬 한번 해주길 바라서 그놈의 성공해보겠다고 친구도 취미도 가족도 버렸어요. 아버지가 원하던 완벽한 괴물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민우 씨는 답답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눈물을 흘립니다. 슬픔보다는 억울함에 가까운 눈물입니다. 진석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자신의 성공 신화가 아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확인 사살당한 기분입니다. 민우야, 내가 틀렸어.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퉁치려 하지 마세요. 제 인생, 아버지 때문에 다 망가졌으니까. 민우 씨는 차가운 독서를 남기고 병실을 나갑니다. 쾅 닫히는 문소리가 벼락처럼 울립니다. 진석 씨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릅니다. 후회는 언제나 가장 늦게 도착한다는 말이 뼈저리게 사무치는 밤입니다. 아들이 떠난 병실에는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감돕니다. 아버지가 저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절규가 환청처럼 맴돕니다. 진석 씨는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조차 사치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결단에 찬 눈빛으로 전화를 겁니다. 1시간 뒤 변호사와 김 비서가 도착합니다. 산소호흡기를 낀 초라한 모습의 진석 씨는 단호하게 지시합니다. 김 변호사, 내 명의의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게. 펜트하우스, 주식까지 전부 처분해. 회장님, 지금 파시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변호사가 만류하지만 진석 씨는 요지부동입니다. 손해봐도 상관없어. 단 1원이라도 더 빨리 현금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 내일 당장 처리해. 진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위임장에 도장을 찍습니다. 평생 수익률에 목숨 걸었던 그가 생애 마지막 순간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그는 연명 의료 중단 의향서에 서명합니다.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세상에 남길 빚을 청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사람들을 내보낸 뒤 진석 씨는 펜을 집어듭니다. 무뎌진 손끝에 온 힘을 다해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우에게. 평생 결제 서류에 서명만 할 줄 알았지. 아들에게 편지 한 통 써본 적 없는 아버지의 첫 편지입니다. 민우야, 내 말이 맞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 성공하는 법만 가르쳤구나. 내가 물려준 건 성공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저주였다. 그는 뼈저리게 후회하는 가족과의 식사, 돈의 허무함, 미루어둔 행복에 대해 써내려갑니다. 그리고 막대한 유산의 사용처를 분명히 명시합니다. 이 돈으로 4시간을 살아. 야근 대신 가족과 저녁을 먹고 주말 출근 대신 딸아이와 놀아주거라. 내가 평생 벌어서 주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여유였음을 너무 늦게 깨달아 미안하다. 진석 씨는 편지를 곱게 접어 현금화된 자산이 들어갈 통장과 함께 봉투에 넣습니다. 봉투 겉면에 내 아들 박민우라고 적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이것은 아들이 자신처럼 후회로 점철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구명조끼입니다. 병실 안 규칙적인 기계음이 진석 씨의 생명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은 사라지고 몸이 물먹은 솜처럼 가라앉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던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눈부신 빛과 함께 누군가가 걸어들어옵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젊고 고운 시절의 아내 영숙 씨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진석 씨가 그토록 무시했던 벚꽃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진석 씨는 입술을 달싹이며 마음속으로 이름을 불러봅니다. 여보. 영숙 씨는 원망 없는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이제 그만 쉬라는 듯 따뜻하게 웃어줍니다. 진석 씨는 링거줄이 매달린 손을 억지로 들어 아내를 향해 뻗습니다. 평생 밀어내기만 했던 그 손을 마지막 순간에는 잡고 싶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산소 마스크 사이로 새어나온 쇳소리가 그의 마지막 육성이 됩니다. 진석 씨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 한번 잡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을 죽음의 문턱에서야 깨닫습니다. 영숙 씨가 그의 거친 손을 포근하게 감싸주자 진석 씨의 표정이 어린아이처럼 편안해집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내와 함께 벚꽃 만발한 길을 걸어갈 준비를 마칩니다.
B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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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기계음이 길게 이어지고 심전도 그래프가 수평선을 그립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임원 박진서. 세상이 기억하는 화려한 타이틀은 사라지고 한 고독한 남자가 늦었지만 따뜻한 봄날을 찾아 떠났습니다. 창밖에는 그가 보고 싶어 했던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협탁 위엔 내 아들 박민우라고 적힌 편지 봉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장례 후 한 달, 민우 씨는 여의도 증권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모니터는 깜빡이고 전화벨은 울려대지만 민우 씨의 책상 위엔 두통약 대신 낡은 편지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이 돈으로 4시간을 살아. 아버지의 편지 속 문장이 가슴속에서 계속 메아리칩니다. 오후 6시 팀장이 회의 자료를 내밀며 밤샘 작업을 지시합니다.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민우 씨지만 오늘은 모니터 옆에 편지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검게 변한 모니터와 함께 주변의 정적이 흐릅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오늘 저녁은 선약이 있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우 씨는 멍한 팀장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회전문 밖, 시원한 저녁 바람을 맞으며 느끼는 난생 처음의 해방감에 심장이 뜁니다. 그는 아내 지은 씨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 별일 없어. 그냥 소윤이랑 당신이랑 저녁 같이 먹고 싶어서. 지금 들어가. 집으로 가는 길, 민우 씨는 아버지가 걷고 싶어 했던 벚꽃을 닮은 풀이지어 꽃다발을 삽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해 떠 있을 때 귀가한 아빠를 낯설어하는 딸 소윤에게 그가 무릎을 꿇고 팔을 벌립니다. 소윤아, 아빠 왔어. 아이가 품에 안기는 순간 민우 씨는 아버지가 주려 했던 유산의 진짜 의미를 깨닫습니다. 거실 한편 진석 씨의 영정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 민우야. 그거면 됐다. 민우 씨는 마음속으로 대답합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아볼게요.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과 달리 민우 씨의 거실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빛납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온기를 나누는 지금 민우 씨는 비로소 진짜 성공한 인생의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